뷰민갱 TV. 안녕하세요, 뷰민갱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댓글로도 남겨주셨던 학교사회복지사와 전문상담사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되게 많은 직군들이 함께 일을 하고 진행하고 있어요. 특히 전문상담사와 학교사회복지사는 좀 유사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도 엄연히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집 공고도 한번 보고 저희 교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계획서도 함께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모집 공고부터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다음 왼쪽에 있는 건 지역사회 교육전문가, 학교사회복지사 관련된 채용 공고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전문상담사 채용 공고를 가지고 왔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담당 업무에 대한 차이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문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 및 집단 상담, 각종 심리 검사 및 전화 상담, 외부 연계 상담 등등등 그 밑에 있지만 또 여기서 대안교실 운영은 학교에 따라 좀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된 역할이 상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교육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 사회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인적 물적 자원을 연계하는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학생이 기본적인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청소년 문화 복지기관, 학교와 가정과 연계를 도모한다고 했어요. 제가 그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와 지역사회, 가정이 함께 연계를 해서 물적 자원을 연계를 하고 이거를 학생들에게 필요한 걸 도움을 주는 사람이 주가 되는 겁니다. 그럼 자격 요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격 요건도 조금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전문상담사 자격 요건을 한번 볼까요? 일단 다음 중 한 개 이상의 자격을 경력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청소년 상담 1, 2급, 전문상담사 1, 2급, 상담심리사 1, 2급, 임상심리사 1, 2급, 정신보건 임상심리 1, 2급,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좀 제가 의아하다고 생각한 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전문상담사를 지원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담학, 심리학 관련 상담 또는 심리를 포함한 학과, 이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서류 심사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데요. 진로 진학 상담 교사 또는 최근 3년 이내 담임, 진학지도 업무 담당 경력, 대학 입학 사정관으로 1년 이상 근무 경력. 이게 필수사항은 아니고 가산점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사회복지사는 일단 사회복지사 2급, 청소년 지도사 2급, 청소년 상담사 2급, 평생교육사 2급, 교사 자격증 중 한 가지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저희는 무조건 1급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아직까지는 자격 요건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강조되고 있는 건 2년 이상의 교육, 문화, 복지 등의 분야에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활동 경험이 있으며 1년 이상의 지역 네트워크 사업 활동 경험이 있는 자를 크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지역기관과 잘 물적 자원을, 또 인적 자원을 등등 자원들을 잘 끌어모을 수 있는지가 주로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전문상담사에는 없는 세부활동 경력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는 자격증보다는 경력을 더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전문상담사는 1급을 요한다면 학교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되나 세부활동 경력과 또 이제 경험을 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교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문 상담사에 대한 업무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미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학교폭력 예방과 또 학교폭력 관련된 학생들을 보호하는 게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거를 주로 하고 있고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위클래스 선생님하고 생활지도부 협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하는 부분이
이제 예방교육을 쭉 하기도 하지만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들의 심리적인 고충을 주로 상담을 하고 있어요. 사안이 경미할 경우에는 저희 학교 교내에 있는 위클래스를 이용하지만 사안이 조금 중대한 경우에는 위센터, 위스쿨, CYCnet, 병원을 이용해서 지원을 연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큰 사안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센터와 병원을 통해서 연결시켜주는 게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식 선도 대안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1단계에서는 교내 지도가 가능해서 전문 상담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생활지도부 부장님이나 부서 선생님들이 상담하시고 상담교사가 상담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2단계에서 지도가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여기 위에 있는 센터와 연계를 통해서 특별교육과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 방법에서는 대안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 본원 교육장 등으로 이동을 시키기도 하고요. 3단계 이제 고위험군에 있는 친구들, 저희가 주체적으로 담당하기 힘든 친구들은 적은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셔서 위클래스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단 상담, 서비스 지원과 이제 위센터까지 가서 함께 협력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담당이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담당하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통해서 이제 소외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과 교육 성취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 학기 초에 3월에 하시고 나서 이제 검사를 하시고 이 결정이 이루어지면은 이 아이들을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추후에 계속 그 검사를 받고 이 아이가 집중 관리해야 되는 아이들이라고 파악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협력을 하는데요. 그 기관들이 주로 상담기관입니다. 그리고 병원이 주로 이루고 있죠. 그리고 이런 관심군인 친구들은 학부모 상담도 무조건 담당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친구가 계속 사례관리를 이뤄나가야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과 함께 주로 소통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가 진행하고 있고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주로 말씀을 드렸어요. 교육청에서는 전문 상담사를 점점 없애고 있는 추세입니다. 교사를 점점 더 늘리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이제 다음에는 전문 상담사 선생님과 함께 인터뷰 영상을 찍으려고 하거든요. 관련돼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아래에 댓글 남겨주시고요. 어떻게 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선생님이 퇴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은 여기 위에 구구의 세상이라는 채널에 더 자세히 설명해 놓으셨더라고요. 전문 상담사가 되는 과정보다는 지금 어떤 일을 하면서 좀 힘든 게 무엇이었고 또 현장에 대한 경험을 좀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궁금하신 부분 남겨주시면 제가 인터뷰해서 바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